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심장이 지금 너무 떨려가지고 제가 만나 뵐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목소리 들으면 머리가 하얘질 것 같은데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저 심장이 좀 네. 너무 떨려가지고. 사인이라도 하나 해드릴까요? 와, 근데 방송 전에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저는 항상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좀 두렵네요, 이제는. 사생팬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거 말로만 들었지. 이렇게 돌빈이 가까운 화장실 곳에. 가실 때도 다 보고 있어요. 야, 그러면 또 괴물을 한번 또 같이 받긴 하겠네요. 제가 그래서 예. 꼼짝을 못합니다. 무서워서. 그렇게 엄청난 흉기를 소지하고 예. 계실 거라고는 예, 일단 국가의 허락을 받진 않았는데, 일단 흉기 소지는 장난 없습니다. 하고 있고요. 돌빈님이 맘만 먹으면 남북 통일 정도는 그냥 할 수 있습니다. 예. 거기까지? 예. 그러면요. 제가 생각은 못 해봤는데, 아무튼, 뭐 다들, 우리 마음 속에 괴물 하나씩은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동네꼬마님께서 이야기하실 게 또 있으실 텐데, 오늘 해주실 네. 이야기는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갈게요. 렛츠고! 길이십니다. 동네꼬마예요. 이분의 이야기는 상당히 거슬러 올라갑니다. 30년 조금 더 넘게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예요. 이때 당시에 20대 중후반이었던 똘비라고 하는 남성이 있었습니다. 똘비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마치고 최대한 빠르게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군복무를 마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열심히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이야 솔직히 뭐 연가가 있고 뭐 병가가 있고 막 이러는데 대한민국이 30년 전으로만 거슬러 올라가도요 사실상 이런 노동권은 좀 많이 부족했어요. 그러면 합법적으로 다 같이 쉬는 날이 언제일까? 결국은 여름 휴가란 말이죠. 그래서 똘비도 손꼽아 기다렸어요. 여름 휴가를. 매년 손꼽았습니다. 나이도 젊겠다. 아직 장가를 못 갔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20대 중후반이면 슬슬 너 결혼 언제 할래? 이 멘트가 너무 많이 나오는 그런 나이였다고 해요. 그래서 결혼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여름 휴가를 해변가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 역전의 용사들을 모아가지고 해변가로 여행을 갔단 말이에요. 휴가를 딱 시작하자마자 다 같이 맞춰서. 근데 뭐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금부터 30년 전 해수욕장은 야인시대 그 자체였어요. 자리세 삥 뜯는 놈, 자리세 냈는데 너 다른 놈한테 냈다고 와서 두드러 패는 놈. 아무튼 야인시대였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똘비도 해수욕장 놀러 갔다가 뒤지게 두드러 맞고 돈은 다 뺏기고 휴가를 완전히 망쳐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억울해요. 여자도 한번 만나보고 좀 그러려고 했는데 딱 간 날 저녁에 모든 게 다 물거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휴가는 뭔 휴가입니까? 돈도 다 뺏겼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암울하게 있었대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휴가를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친구 한 놈 중에 그 어려서 같은 고향 친구고 친했던 놈이 하나 있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친구를 철현이라고 할게요. 철현아 집이냐? 그러니까 철현이도 이제 집이래요. 그때는 그 핸드폰을 그렇게 많이들 갖고 다니고 이런 시기는 아니었다고요. 지금하고 사뭇 다르죠. 야, 너 휴가는 어떻게 잘 다녀왔냐? 그러니까는 철현이도 나 그냥 집에서 그냥 쉰다.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우리 캠핑이나 하러 갔다 오자. 얘기를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철현이가 어디 임마? 얘기를 하니까는 야, 마 그 우리 어릴 적에 살던 동네에 그 위에 그 산이랑 좋잖냐고. 어차피 우리가 어릴 적에 막 다 벗고 뛰놀던 그런 동네인데 야, 거기나 한번 갔다 오자. 사람에 시달리고 하니까 조용한 데 가서 즐겁게 좀 즐기다 오자. 그랬더니 철현이가 잠깐 조용하더니 아, 그래? 야, 그래. 거기 괜찮겠다. 언제 갈까? 이렇게 급하게 조성이 돼가지고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하게 됐대요. 큰 배낭에다가 우리 가스버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버너 챙기고 그 다음에 먹을 거 챙기고 그 다음에 텐트 작은 사이즈 A자 텐트 분용 쓰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비슷하게 생긴 거 막 챙기고 해가지고 이제 철현이를 기다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철현이가 그때 당시에 살고 있던 도시가 대전이라고 치고 똘비가 살고 있는 데가 광주라고 치면은 어릴 적에 살던 동네가 뭐 여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현이가 가는 그 길목에 똘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 있는 도시로 시외버스를 타고 왔대요, 철현이가. 그래서 철현이를 픽업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선뜻 빌려주신 그 화물차 하나가 있어서 아버지 그 화물차에 둘이 타고 출발을 한 거예요. 똘비하고 철현이하고. 한참을 달려서, 여기가 산골이에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어려서 살던 그 마을에 들어간 거예요. 역시 시골은 변화된 게 없더래요. 똑같더래요. 근데 예전에 비하면은 빈집이 많죠. 다들 도시로 떠나가지고. 둘이서 막 얘기를 했대요. 와, 옆집 그 김씨 아저씨는 아직도 계실까? 와, 먼 할아버지 진짜 좋으셨는데. 옛날 얘기를 막 둘이 하면서 더 마을 깊숙한 곳으로 쭉 차를 들어가가지고 한쪽에 작은 공터가 있어서 거기다 차를 딱 대고 배낭을 메고 걷기 시작을 했어요. 쭉 걸어서, 어려서 기억이 있으니까 동네에 대한, 이 동네가 작은 계곡을 끼고 있는 동네였어요. 이 계곡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량도 풍부했고 참 좋은데, 여기서 머무를 수는 없고 이제 어려서 기억을 더듬더듬 하면서 걸어서 계속 올라갔어요. 올라가면 계곡 우측에 논밭들이 쭉 펼쳐져 있대요. 산촌 전형적인 계단식. 그 옆으로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해 놓은 길이 쭉 그냥 일자로 이렇게 위에로 쭉 나 있고, 거기를 걸어서 계속 올라갔대요. 계속 올라가면은 거의 끄트머리 가면은 시멘트 포장된 게 길이 끊기고, 그 다음부터는 비포장인데, 우리 비포장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풀들이 막 자라는 있는데 그 경운기라든지 이런 게 하도 밟고 지나가가지고 가운데만 풀 있고 바퀴 있는 데는 풀이 없는 그런 비포장길이 펼쳐진대요. 거기를 또 걸은 거예요. 야, 어릴 적하고 바뀐 게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서 계속 걸어 올라가요. 아직까지는 우측에 논밭이 좀 있어요. 작게. 더 걸어서 계속 올라가면은 이제는 바퀴들이 밟고 다닌 이 비포장길도 끝나는 시점이 딱 나온대요. 그러면 여기서 논밭도 끝나요. 자기 어릴 적 기억이, 이게 끝나는 시점에서 우측으로 보면은 산으로 올라가는 마을 사람들이 이용했던 이러한 등산로가 있는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을 봤더니 어렴풋하게나마 길이 좀 나 있는 게 보여지더래요. 이게 타지 사람들이 와서 보면은 이거는 길이 없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어려서 내가 이 동네에 살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그 길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야, 철현아, 너 이 길 기억나지? 어릴 적에 야, 우리는 넘어서 많이 못 갔는데 가보자. 내 기억에 계속 올라가면 좋은 데가 있단 말이야 하면서 둘이서 산행을 시작을 했어요. 지금부터는 거의 등산로라고 표현은 했지만 길이 없는 산행을 시작을 한 거예요. 어려서 막 기억을 더듬으면서 산행을 한 40분가량 했대요. 그러니까 많이는 안 했고 40분가량 쭉 올라가니까는 샤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작은 폭포가 있었대요. 작은 사이즈의 폭포가. 그 소리가 들리니까 똘비가 야야, 길 맞게 찾아왔다. 우와, 대박. 야, 가자. 그래가지고 쭉 더 걸어서 소리를 따라서 가니까 폭포가 보이더랍니다. 폭포가 있으면 당연히 그 밑에 웅덩이가 있죠. 물 웅덩이가 있고, 그 웅덩이에서 한 30m 떨어진 곳에 꽤나 넓적한, 거의 가로 세로 한 7, 8m 사이즈라고 기억을 한대요. 꽤나 큰 돌이 이렇게 있는데, 돌을 이렇게 마치 뭘로 이렇게 평탄화를 한 것 같은 돌이 있대요, 거기에. 어려서 이게 어렴풋이 기억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아직도 그 돌은 있더래요. 이게 이 돌을 찾기가 너무 쉬운 게 뭐냐면은, 풀들이 이렇게 자라있는데 그 큰 사이즈의 공간은 돌이니까 풀이 안 자라잖아요. 딱 비어있으니까 바로 알아볼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철현이하고 둘이서 막 가가지고 그 돌 위에다가 짐이랑 싹 풀고 돌박에 앉아가지고 담배를 한 대 쭉 피면서, 야, 어릴 적 생각난다. 와, 이 폭포 몇 번 오긴 했었는데 여전히 멋있다. 와, 내가 이번에 여름에 해수욕장 가가지고 또 막 얘기를 하다가 먼저 텐트를 치자. 그래가지고 각자 텐트를 하나씩 쳤대요. 되게 소형 사이즈. 그래서 똘비 거 텐트 하나 딱 치고, 그 다음에 철현이 거 하나 딱 치고, 그 앞에다가 간단하게 밥 먹을 만한 거 챙겨온 거 싹 풀고, 뭐 하겠습니까? 바로 그냥 폭포 아래 웅덩이로 뛰어든 거예요. 거기서 막 물장구 치고 막 장난치고 놀다 보니까 해가 뉘엿뉘엿 지더래요. 아시다시피 이런 산속에서 해는 굉장히 빨리 지거든요. 그래서 야야, 너무 놀았다. 나가서 우리 밥 먹자. 그래가지고 그 큰 돌 위에서 텐트도 쳐놨으니까 앞에서 브루스타 켜고 밥을 해 먹었대요. 밥도 먹고 챙겨온 소주 둘이서 막 먹고 하다 보니까는 야, 알딸딸하니 옆에선 폭포 소리 들리고
해가 떨어지니까 옆에 작은 랜턴 하나 켜놨는데 운치도 있고 하늘을 쳐다보니까 막 별도 어마어마하게 떠있고 정말 오랜만에 고향을 왔는데 이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야 니나 나나 참 어떻게 보니까는 사회에 치여가지고 이렇게 개같이 살다가 이런 데 오니까 어릴 적 생각나고 이제 좀 사람같이 사는 것 같다. 너무 좋다. 그러니까는 막 철현이도 야, 너 덕분에 이렇게 오니까 너무 좋다. 우리 종종 오자. 둘이서 으쌰으쌰 막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놈이 조용하더래요. 철현이가. 그래가지고 엄마 철현아 이렇게 보니까는 철현이가 좀 술을 달려서 그런지 몰라도 이놈이 그 돌박 거기 옆에 살짝 기대가지고 누워가지고 지껏 배낭을 이렇게 끌어안고 이렇게 자빠져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피곤했나 보네. 왜냐면 똘비도 피곤했어요. 물장구까지 쳤으니까 이제 슬슬 이 녀석 깨우고 들어가서 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뒤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랜턴을 딱 주워가지고 그쪽으로 확 비췄대요. 그랬더니 어떤 여성분이 서 계시더래요. 이 산 중에, 이 깊은 산 중에 복장은 그냥 전형적인 등산하시는 그러한 사람의 복장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배낭도 작은 거 하나 메고 있고 여자분이 죄송해요 놀라셨어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정말 놀랬대요. 그래가지고 누구세요? 하고 되게 방어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죄송해요 제가 혼자서 산행을 하는데 길을 잃어서 지금 해도 떨어지고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단 아래로 막 내려가는데 멀리서 불빛이 보여가지고 일단 와봤다고. 그래갖고 길을 잃어버리셨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이 있어서 얼마나 반갑고 제가 감사한지 몰라요.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 여성분이 다리도 달달달달 떨고 계시더래요. 근육이 풀렸는지. 그래가지고 일단 이리로 앉으시라고. 딱 앉으니까 식사는 하셨냐고. 그러니까 밥 안 먹었다고. 그래가지고 옆에 일단은 남은 과자랑 이런 걸 좀 드렸대요. 그러니까는 여자분이 되게 배가 고팠는지 막 허겁지겁 드시더래요. 그 과자를. 일단은 가만히 봤대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긴 생머리에 꽤나 저 본인 나이 또래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나이가 있으신가 싶긴 한데 얼굴도 이거 청초하니 참 괜찮더래요. 여자분이. 그래 오기만 스쳐도 인연인데 이렇게 내가 먹을 것까지 줬으니 이건 필시 보통 인연이 아니다. 장가 한번 가자. 그래가지고 한참 있다가 이 시간에 어떻게 내려가시려고요 막 얘기를 하니까는 어떻게든 가야죠. 이거 산속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참 그러지 말고 일단은 지금 내려가는 건 너무 위험해요 산에서.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은 주무세요. 한쪽에서 편히 주무실 수 있게 저희가 조금 양해를 해드릴 테니까 편히 주무시고 여기가 산짐승은 간간히 나오긴 하는데 여기 가운데다 불 하나 펴놓으면 괜찮으니까요. 일단 누워서 좀 주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는 너무 감사하다고 연신 그렇게 막 감사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괜찮다고. 남자 둘이 왔는데 괜찮아요. 이놈은 술 먹고 꽐라대갖고 좀 자빠져 있고 편하게 쉬세요. 그러니까는 고맙습니다. 온몸이 땀이고 혹시 정말 죄송한데 그 여분의 옷이나 수건 같은 게 좀 있으실까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예, 저 혹시 몰라가지고 챙겨온 거 있습니다. 해가지고 본인 거 반바지랑 본인 거 티셔츠 그 다음에 그 수건 하나 쓸 거 여분 있는 걸 드렸대요. 그분한테. 혹시 이걸로라도 그럼 갈아입으시라고. 그러니까는 그 여자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옷을 주섬주섬 챙겨서 일어나서 폭포 아래 그 물 고여있는 웅덩이 쪽으로 걸어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가시는가 보다 하고 이렇게 있었대요. 그래서 여기가 산중이고 작은 랜턴 하나 있으니까 불빛이 얼마나 퍼지겠습니까. 여자분이 조금 걸어가니까 실루엣만 살짝 보이더래요. 실루엣만 이렇게 살짝 보이는데 옷을 이렇게 벗는 게 보이더래요. 가슴이 막 콩닥콩닥 뛰더래요. 실루엣을 보는데 아무래도 눈이 글로 가죠. 사람이. 정확하게 보이는 건 아니죠. 실루엣만 보니까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데 옷을 이렇게 벗으시는 모양새가 속옷까지 다 벗으시더래요. 야 이거 눈을 어디다 둬야 되나. 물론 보이는 건 없습니다만 이게 실루엣만 보고 플러스 알파로 머릿속에서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니까 이거 막 더 좀 그렇더랍니다 이게. 그래서 좀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한참 여성분 물웅덩이에서 씻으시고 첨벙첨벙 소리도 들리더래요. 그래서 옆에 쿨쿨 자고 있는 철현이를 막 찔렀대요. 야 일어나봐. 그러니까 철현이가 하고 일어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딱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지금 산에서 길을 잃으신 여성분이 내려왔는데 야 너랑 나랑은 텐트 하나에서는 너무 작아서 둘이 자긴 좀 힘드니까
텐트 가운데 폴대 빼고 그냥 그 텐트 위에 그 이불 삼고 너랑 나랑 한쪽에서 짜그러져 자자 막 얘기를 하니까는 철현이도 그래요. 근데 그 여성분은 저기 웅덩이에 있다고. 그래서 그러니까는 철현이도 알았어. 그리고 우두커니 남자들이 앉아 있었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그 여자분이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이렇게 막 문대면서 똘비가 준 옷으로 갈아입고 이렇게 왔대요. 다시 장소로. 딱 와서 앉으셨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여성분이 너무 피곤하다고 좀 자겠다고 하면서 똘비가 쳐놓은 텐트, A 텐트 되게 작은 거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셨대요. 그러니까 차련이가 팔꿈치로 툭툭 치면서 귀에다 대고 얘기를 하더래요. 야 똘비야, 너 임마 나중에 건강하게 술 한잔 사해? 진짜 임마 너 친구 잘 둔 줄 말고 고맙게 생각이요. 그러더니 지껏 배낭을 막 싸기 시작을 하더래요. 이놈이 배낭을 막 싸더니 챙겨온 본인 거 랜턴을 딱 켜고 차련이가 막 씩 웃으면서 쉽게 말해서 굿럭 그거죠. 잘해봐 그러면서 어디로 막 내려가더래요. 아니 솔직히 둘 다 군필자고 차련이는 또 얘도 군대 나름 빡센데 다녀왔고 별로 걱정은 안 됐대요. 사실 똘비는 차련이가 여기서 아예 싹 사라진 이후로 가슴이 콩닥콩닥 뛰고 있는 거예요. 옆에 텐트 폴대 빼놓은 거 거기에 쓱 누워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자분이 저기요 그러더래요. 예. 그러니까는 산에 이렇게 있으니까 저 처음인데 정말 무섭네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그렇죠. 잠이 안 오시지 일로 와서 앉아보셔요. 그래가지고 다시 불러내갖고 술을 좀 먹였대요. 소주 남은 걸 다 먹이면서 이게 여름이어도요 산중은 겁나게 추워요. 술 좀 드시고 몸을 따뜻하게 좀 데우시고 하면서 술을 좀 이렇게 일부러 좀 더 먹이고 근데 이 와중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렇게 좀 젠틀맨스러운 모습 딱 보여주고 내가 여기서 뭘 더 할 수가 없다 싶어서 들어가서 편히 주무셔요 얘기를 하니까는 여자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무서워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옆에 제가 있으니까 걱정 마셔요. 그러니까는 정말 죄송한데 텐트에서 같이 주무시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야 진짜 내가 요 근래 들어갖고 얼마나 착한 일을 많이 했나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을 주시나 싶더랍니다. 정 그렇게 원하신다면야. 그래가지고 텐트에 들어가가지고 나란히 누웠는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성인 남성 둘이 누우면 무너질 만한 사이즈의 텐트예요. 이게 작아서 이게 딱 붙어 있었대요. 그 여성분하고 딱 붙어 있는데 여성분이 조금씩 품으로 파고들더래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똘비가 800에까지 해주게 된 거예요. 여성분이 똘비 가슴팍 쪽에 머리를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쿨쿨 주무시더래요. 그래서 똘비도 800 해준 상태로 헤헤 하면서 이렇게 딱 누워서 똘비도 이제 잠에 들락날락 하는데 이 여자분의 손길이 잠결은 아닌 것 같고 살짝 똘비를 쓰다듬더래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 자체가 뭔가 좀 이렇게 야식부리 하시더래요 이게. 그래서 똘비가 이거 오늘 한번 만리장성을 한번 쌓아봐 막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거예요. 똘비도 오는 복을 걷어찰 순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할까 자실까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토도도독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텐트 위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가 막 들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근데 비 온다는 소식은 없었는데 해가지고 저기 잠시만요 하면서 텐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갔대요. 그러니까는 토도도독 소리가 나는 게 비가 오고 있는 게 맞았고 텐트 밖으로 딱 나오고 나서 진짜 한 10초 15초 지났을 때 샤 하면서 비가 막 쏟아지더래요. 장대비가 쏟아지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거 뭐야 앞에 작게 모닥불 피워놓은 거는 진작에 떠내려가 버렸고 이거 어떻게 하지 싶은데 우르르 쾅쾅 하면서 막 천둥번개까지 미친듯이 치더래요. 이 산중에서 이거 잘못됐다 똥 밟았다. 폭포가 있고 계곡을 따라 올라온 거였거든요. 비가 오면 정말 위험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근데 똘비는 알거든요. 왜냐면 계곡이 있는 이 동네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계곡물이 얼마만큼 빠르게 무섭게 부는지를 알거든요. 똘비는. 그래서 여성분을 빨리 나오시라고 짐 챙기시라고 지금 이동해야 된다고 빨리 나오시라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괜찮다고 내가 일기예보 체크했는데 이거 비 소나기라고 금방 지나가는 비니까 나 무섭다고 빗소리 들으니까 빨리 텐트 안으로 들어오라고. 근데 A 텐트 그냥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그 안에도 빗물이 다 들이닥치고 있는데 자꾸 들어오라고 하니까 아무리 이 여성분이 아름답고 좋은 기회다고 하더라도 똘비는 이건 너무 위험하다 판단이 너무 막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짐 챙기세요. 나 짐 챙깁니다 하면서 똘비가 막 짐을 챙겼어요 먼저. 근데 여성분은 꼼짝도 안 하더래요. 그 텐트에서. 똘비가 텐트를 걷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여자분이 그 텐트 안에 이러고 앉아가지고 텐트로만 들어오라고 비 맞고 뭐하냐고 계속 그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텐트가 문제가 아니고요, 비 맞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으면요 우리 다 빗물에 이 계곡물에 휩쓸려서 죽어요. 챙기세요, 빨리. 딱 챙기라고 그랬더니 여자분이 빨리 들어오시라고. 이거 지나가는 비라고 말했냐고 안 했냐고, 빨리 들어오라고, 나 지금 무섭다고 옆에 있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약간 승질을 막 내기 시작을 하더래요. 똘비가 갑자기 이거 미친 여잔가 싶더래요. 그래가지고 잠깐, 그러면 제가 그쪽 배낭을 먼저 좀 내가 챙겨드릴게, 에? 하면서 여자분이 그 메고 온 배낭을 딱 챙겼대요. 딱 챙기는데 배낭이 안에, 그럼 여자분이 혼자 산행을 오셨으면 물통도 있을 것이고 뭐 김밥을 싸왔으면 김밥통도 있을 것이고 막 그럴 거잖아요. 배낭을 막 뒤지는데 그 안에 그 나무 낙엽, 그 다음에 나무 가지 이런 게 한가득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뭐야 이건, 이게 뭐하는 사람이야? 산행 온 사람이 이런 걸 왜 배낭에 이렇게 한가득 놓아갖고 다녀? 그리고 다시 여성분을 이렇게 봤대요. 랜턴은 희미하게 있고 뭔가 조금 느낌이 글더래요. 그래가지고 저기요, 배낭 저 뭐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산행하다가 뭐 이것저것 좀 챙겼다고. 그래가지고 아니요 그런 거 말고 일단 일어나셔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국어도 안 간다고 또 때를 쓰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빠르게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게, 이게 옆에서 그 물웅덩이에서 물이 불어서 이쪽으로 계속 넘어오고 있는 게 느껴졌대요. 랜턴 불빛으로 물이 일렁 있는 게 보이니까 여기서 만약에 15, 20분 정도 더 지체를 하면 이건 위험하다. 지금 옆에 그 폭포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는 샤 소리였다면은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소리가 정말 무섭게 바뀐대요.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린대요. 일단은 본인이 끝까지 안 간다고 했으니까 A텐트 놔두고 본인 거 딱 짐 챙겨가지고 나는 먼저 일어납니다. 나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가셔야 돼요. 그랬더니 먼저 가라고. 가세요! 막 긁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본인 거 배낭 메고 A텐트는 버리고 막 가다가 한 30초 가다가 이건 아닌데 싶더래요. 저 여자 100% 죽는다. 그래갖고 다시 딱 돌아서가지고 막 텐트로 갔대요.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또 그러고 혼자 앉아있더래요. 그래서 가자고요. 그러니까 안 간다고. 그래서 똘비가 강제로 팔을 잡고 막 끌고 갔대요. 그러니까는 막 여자분이 노라고 그 산중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래요. 노라고, 나 무섭다고, 안 간다고, 나 데리고 어딜 가려고 그러는 거냐고, 안 간다고 해서 막 소리를 그렇게 지르더래요. 그래서 똘비가 소리를 지르든가 말든가 일단 사람은 살리고 봐야 되니 여기서 조금만 더 걸어 올라가면 지대가 올라가니까 그럼 저기다라도 갖다 놓자 싶어가지고 한 손에다가는 여자 배낭, 한 손에다가는 그 여자 손을 잡고 막 그냥 위로 걸어서 올라가서 한쪽에다가 거의 그 여성분과 배낭을 그냥 내팽겨 쳐버렸대요. 너무 힘드니까 헉헉거리면서 여기서 밤을 새시든가 뭐 여기서 기도를 하시든가 뭐 하시든가 뭐 마음대로 하시고 내려가지 마시라고,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여자분이 아무 말도 안 하더래요. 그 똘비가 나는 내 할 도리 다 했어요. 나 따라서 내려가실래요? 여기 계실래요? 혼자 있겠다라는 거예요. 여자가 나 못 간다고. 그래서 똘비도 화가 좀 많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계시라고, 그러면 혼자 여기서 밤 새도록 계시라고. 그럼 똘비가 돌아서서 막 가는데 뒤에서 저기요 똘비씨 하고 부르더래요. 그래가지고 뒤돌아 봤대요. 그러니까는 고맙다고, 갑자기 보이는데 고맙다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일주일 있다가 여기서 다시 보자고 그러더래요. 똘비 보고. 그래요. 똘비가 듣는 둥 마는 둥 에휴 뭔 개소리냐 하고 막 내려왔대요. 랜턴에 의지해가지고 미끄러지면서 막 내려왔대요. 산을 내려와가지고 그 본인 아버지가 빌려준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 있는데 딱 갔어요. 그 화물차에는 차련이가 누워서 자고 있겠거니 생각을 하고 화물차에 딱 도착해서 봤는데 차련이가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은 또 어디가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어찌됐건 사람이 사는 마을이니까 차련아 부르는데 고래고래 소리는 못 지르겠더래요. 이게 사람 사는 동네니까 막 한참 부르고 비 맞으면서 여기저기 막 보는데 이 녀석이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차에서 그렇게 그냥 기다렸대요. 차련이를 계속. 밤새 비가 왔대요. 밤새 비가 왔고 이 마을의 계곡이 넘실넘실 거릴 정도로 그렇게 비가 왔답니다. 그리고 동이 트고 똘비도 차에서 좀 잤으니까 눈을 떴는데 차련이는 안 보이더래요. 그래가지고 동이 텄으니까 더 찾아보다가 찾다가 안 보이니까 똘비는 시동을 걸고 집으로 갔다고 해요. 집에 가서 전화를 했어요. 차련이네 집으로. 그랬더니 차련이 부모님이 받으셨는데 아직 안 들어왔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걱정되잖아요. 친구로서. 이 새끼가 이거 무슨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일단은 없다고 하니까 그럼 차련이 들어오면은 저 연락 좀 부탁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그렇게 그냥 일상을 보냈다고 합니다. 오호. 그러다가 다음날 전화가 왔대요. 차련이었답니다. 그러면서 차련이가 똘비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막 쌍욕이 랩으로 그냥 쏟아져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어디 갔고 막 얘기를 하니까는 내려왔는데 그 마을분 한 분이 그 바깥으로 나가신다고 해가지고 어차피 니는 내일 그 여자분하고 같이 내려와서 화물차 타고 가는데 자리도 좁고 할 것 같아갖고 나 그냥 그 차편에 나왔다고. 그래서 그럼 엄마 차에다가 쪽지라도 써붙여 놓던가 자식아 얼마나 걱정인 줄 아냐고 그러니까 아니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 아무튼 잘 쉬어라. 그리고 끊고 회사 복귀해가지고 일을 하고 하는데 저녁에 꿈을 꾸는데 매일 밤 똑같은 꿈을 계속 꾸기 시작한 거예요. 똘비가. 무슨 꿈을 꿨냐? 꿈속이면은 그 계곡에 본인이 항상 가 있대요. 그리고 꿈속에서 그 청초하신 그 여자분과 아주 뜨겁게 즐겁게 보내는 그러한 꿈을 매일 밤 꾸게 됐대요. 똘비가. 그 꿈을 이렇게 몇 번 연달아서 꾸다 보니까 일주일 있다 만나자고 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똘비가. 그러면 돌아오는 그 일주일 되는 날 가볼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자기. 보고 싶더래요. 그 여자분이. 걱정도 되고. 그래서 아빠한테 얘기를 했대요. 아빠 그 화물차 나 며칠 있다가 좀 쓰면 안 되냐? 그러니까 아빠가 화물차는 또 왜 쓰려고 하냐? 나 여름휴가 간대. 그 좀 다시 한 번만 다녀오려고 한다. 아버지한테 그 동네로 간다라고 정확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빠가 어디 갔다 왔냐 너는 정확하게.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한 거예요. 예. 아빠 그 기억나요? 쭉 따라서 올라가면은 폭포 있고 그 옆에 돌박 큰 거 있고 아빠 기억나시죠? 얘기를 하니까는 아버지가 표정이 완전 썩어 들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야 너 거기 뭐 들어갔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냥 아버지 사람도 없고 시원하니 거기 물장구 치고 놀기 좋잖아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야이 진짜 거기 아빠가 어렸을 때 뭐라고 했어? 야 가지 말라고 했어 안 했어? 너 나이를 처먹었어. 갈 거면 말을 하고 갔어야지 새끼 하면서 아버지가 막 호통을 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아들이 나이가 내일 모레 30이요. 아버지 왜 그러셔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거기 왜 가려고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얘기를 했대요. 거기서 처자를 하나 만났는데 잠깐 또 한번 만나기로 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빠가 아이고 그러셔? 거기서 아리따운 처자를 만나셨어? 그래서 그 처자는 어디 계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만나기로 했다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에라이 뷰 차 타 이 새끼야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화물차를 직접 운전을 하고 그 마을로 싹 갔답니다. 마을 도착해가지고 아버지가 내리라고 해서 내렸대요. 그 아버지 따라가지고 그 옆에 있는 이제 어떤 집으로 들어갔대요. 본인 어렸을 때의 기억이 이 집이 그 마을에서 그래도 조금 그 방귀 좀 끼신다는 분 집으로 기억을 해요. 똘비가. 아버지 따라서 그 집 들어가니까 아버지가 계셔요. 그러니까는 안에서 어떤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나이가 많으신 남자분이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누구세요? 하고 나오시니까 아버지가 아이고 어르신 계셨어요. 아유 형님 저예요.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너 누구지? 하고 알아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나이 차이가 아버지하고 조금 애매한 나이 차이였던 것 같대요. 형님이라고 부르기엔 좀 연배가 있는. 이 할아버지는 나이가 정말 많아 보이는데 아무튼 아버지를 알아보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아버지가 막 얘기를 하더래요. 우리 아들놈이 얼마 전에 와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다. 내가 그래서 아들 데리고 한번 왔다. 얘기를 하니까는 할아버지 분이 그 친구는 어디 갔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 얘기를 했죠. 친구는 지금 집에 있습니다. 지네 집에서 잘 있고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그 자네는 좀 나가 있어.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나가라니까 한쪽 집 나가가지고 길 모퉁이에 하고 담배나게 쪽쪽 피고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한 10분 지났나? 아버지가 또 바로 나오시더래요. 그러면서 야 그 네 친구 놈 전화번호 너 외우고 있어? 그러더래요. 아버지 나 외우고 있다고. 지금 전화 좀 돌려봐. 그래가지고 그 할아버지 집 전화를 걸었대요. 그러니까 차련이가 받더래요. 그래가지고 차련아 난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전화를 이렇게 뺐더래요. 그러면서 차련이구나. 야 오랜만이다 이 녀석. 나 그 똘비 아버지요. 너 지금 어디냐? 그 묻더래요. 그러니까 차련이가 대답을 했겠죠. 저는 어느 지역에 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는 너 내일이랑 바빠? 그래갖고 내가 지금 갈 테니까 잠깐만 나와봐. 그리고 주소랑 받아 적고 아버지가 끊더래요.
똘비야 차 타라. 그래서 차를 탔대요. 아버지 뭐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 그러니까는 너는 그 주둥아리 좀 딱 잡고 그냥 대가리 딱 대고 가만히 있어 하고 아버지가 말을 좀 싸납게 하시더래요. 좀 짜증과 화가 섞인 말투로. 그래가지고 똘비는 가만히 있었대요. 아시죠? 옛날 우리 아버지 세대는 아버지가 상당히 권위가 있고 무서웠습니다. 오호. 딱 각 잡고 가만히 있고 한참 달려서 철현이가 사는 동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딱 가가지고 문 두들기고 철현이를 데리고 나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밥 한 끼 먹자고 그렇게 애를 살살 달래서 데리고 나와가지고 화물차에 태우고 다시 아버지가 쏘기 시작을 하더래요. 철현이도 어디 가시냐고. 그러니까는 잠깐 차 있으라고 이렇게만 말하면서 다시 막 쏴가지고 계곡이 있는 그 동네로 다시 도착을 했대요. 다시 도착했을 때는 상당히 늦은 시간이었답니다. 도착을 해가지고 아버지가 딱 시동을 끄고 다 내려라. 그러니까는 철현이가 아유 아버지 저 여기 뭐 어디 왜 내려야 돼요? 아버지 왜 여기 오셨어요? 막 철현이가 당황을 하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철현아 너 그 잔소리 말고 귀퉁뱅이 쳐맞으니까 나 따라와. 여기서 어문대로 빠질 생각 하지 말고 하면서 아버지가 철현이한테 말을 되게 또 무섭게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강제로 철현이하고 똘비를 거의 반 질질 끌면서 그 할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다시 들어갔답니다. 저기요 저 왔습니다 막 얘기를 하니까는 이제 그 할아버지가 되게 늦은 시간이었는데 바로 나와 주시더래요. 그러면서 고생했다고 그러면서 철현이를 부르더래요. 그 할아버지가 철현이가 이렇게 뻘쭘뻘쭘 막 앞으로 나가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자네는 뒤집 아들이지?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저 여기 마을 저 모퉁이 어디에 저 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억나네 기억나 왜 그랬어 그러더래요. 대뜸 철현이한테. 그래가지고 철현이가 그러니까 왜 그랬어? 친구가 그러고 있으면은 친구를 도와야지. 왜 그랬어? 너 천벌 받어. 말해봐. 지금이라도 천벌 안 받고 살고 싶으면 말해야 된다니까 하면서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그러니까 똘비는 옆에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건가? 이거 얼떨떨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철현이가 애가 갑자기 약간 달달달달 떨더래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더랍니다, 이 녀석이. 그러면서 누구한테 무릎을 꿇었냐면은 똘비를 향하고 무릎을 꿇었대요, 친구가.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나 살고 싶었다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 개소리냐고 너. 그러니까는 이제 막 얘기를 하는데 정리해보자면 뭐였냐면은 귀신을 보고 귀기를 느끼는 사람이 나 귀신 볼 줄 알아요, 귀기를 느껴요 사실 많이 숨기잖아요. 어려서는 놀림을 받고 커서는 미친놈 취급을 받으니까 철현이가 좀 그 과였나 봐요. 철현이는 그 오밤중에 돌박에서 자다가 눈을 떴을 때 그 여자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본 거예요. 무서웠대요. 근데 하필이면은 잠깐 잠들었을 때 철현이가 꿈이 있어요. 친구를 놔두고 그러니까는 한마디로 이 터에 재물을 바쳐놓고 본인이 나가야 그나마 살 수 있다라는 꿈을 꾼 상태였어요. 그때 철현이가. 그래서 황급하게 이놈이 먼저 튄 거예요. 철현이가. 튀고 무서우니까는 차도 안 타고 이 마을을 아예 막 떠나버린 거예요. 철현이가. 그래놓고서 다음날 똘비가 멀쩡하게 오니까 철현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미안하고.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그걸 다 캐치를 이미 딱 하셨더래요. 보니까. 이 할아버지가 무당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모르겠대요. 뭐 그런 건지는. 근데 느껴지는 느낌은 이거 보통 사람은 아니었대요. 이 할아버지가. 철현이가 막 빌더래요. 그러니까는 그 할아버지가 막 혀를 끌끌끌 차면서 집에 있는 그 랜턴 다 긁어 모으더니 싹 손에 하나씩 쥐어주더래요. 그러면서 똘비 아버지한테 자네가 올라가서 잘 마무리 짓고 오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똘비 아버지가 예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따라오라고. 그러면서 이 오밤중에 다시 그 계곡 그 폭포가 있는 웅덩이를 향해서 산행을 시작을 했대요. 예. 남자 셋이 올라가고 똘비 아버지가 제일 앞장서서 올라가는데 아무 말도 없었대요. 아무 말도. 그렇게 한참을 올라갔대요. 똘비 아버지는 정말 오랜만에 오시는데도 길을 헤매지도 않고 정말 잘 찾아가시더래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가다가 그 폭포 소리가 좀 들릴 때쯤 아버지 걸음이 딱 멈추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담배를 한 대 입에 탁 물고 말씀을 하시더래요. 똘비야, 철현아, 저 폭포가 뭔 줄 아니 니들? 니들 왜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저 폭포에 가지 말라고 했는지 모르지? 그러니까 모른다고. 왜냐면 어려서 도시로 나왔거든요. 똘비도 그렇고. 아버지가 담배를 피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언제부턴지는 모르는데 저 폭포는 말이야 사람을 넣으면은
하나가 안 떠오르는 폭포야 저기가. 예. 절대 뼈다귀 하나가 안 올라오는 폭포다. 근데 이 마을을 보면 알지. 계곡을 끼고 있어. 이 마을이 정말 오래된 마을이거든. 이 마을이 큰 비가 오면은 말이야, 계곡이 넘쳐갖고 사람들이 늘 많이 죽었어. 그럼에도 이 마을을 못 버렸어. 왜? 이 마을에서 진귀한 약재, 약초들이 많이 났거든. 이쪽에서. 사람들이, 죄 지은 사람들, 죽어야 되는 사람들을 그래서 제물로 바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야. 그 먼 약초를 다려서 먹이면은 사람이 잠이 들게 되고, 잠이 들면은 두 손과 두 발을 묶어놓은 상태에서 저 폭포 밑에다 던지면은 그게 의식이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번도 이 던진 사람이 떠오른 역사가 단 한 번도 없다고. 저 폭포는 정말 미스테리한 폭포라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은 크게 죄를 지냈다고. 어디서? 니네가 누워서 자고 있던 그 돌팍에서. 저 그 돌팍은 그냥 깎여있는 돌이 아니야. 거기는 크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깎아놓은 돌이라고. 저기가 어딘지 알겠어? 똘비 네가 그날 홀려가지고 계속 있었으면 너는 저 웅덩이 안에 있는 거라고. 똘비야, 아빠가 속이 터지겠냐 안 터지겠냐, 네가 그런 곳에 가고 지금 쳐놀고 왔다는데 그럼 여기를 왜 왔을까? 가야지. 가서 인사하고 와야지. 죄송하다고, 놔달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철현이 너도 죄송하다고, 그날 친구 버리고 와 죄송하고, 어찌됐건 죄송하다고 빌어. 알겠어? 지금부터 마음 경건하게 먹어. 이상한 생각, 음흉한 생각, 불손한 생각 절대 하지 마. 아버지가 막 글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한 손에는 검은 봉다리를 이렇게 계속 들고 올라오셨거든요. 할아버지가 챙겨주셔서. 그게 뭔가 했더니 과일들, 그런 것들을 할아버지가 챙겨주고 그걸 들고 오셨던 거예요. 그래서 막 가더니 그 돌박을 찾아가지고 돌박에다가 막 그 차려준 것들을 놓고 거기서 막 절을 했대요. 죄송하다고, 우리 아들 살려주시라고, 뭣도 모르고 여기 있었다고, 마을 사람들이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놔주십시오. 한참 그렇게 한참을 빌었대요. 똘비도 뭔가 알 수 없는 이 분위기에 눌려가지고 한참을 딱 그렇게 빌고 나서 아버지가 됐다, 내려가자 그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일어서서 막 랜턴을 비추고 가는데, 똘비가 이 여자분을 일단은 물에서 안 떠내려가게끔 좀 지대가 높은 곳에다가 데려다주고 왔잖아요. 그쪽 모퉁이를 돌아서 가는데 똘비가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잠깐만요. 그리고 진짜로 한 20발걸음 정도만 올라가면 됐으니까 그쪽에 올라가가지고 랜턴을 막 비추는데, 진짜로 우리 사극 같은 거 보면 나오는 산삼 같은 거 캐러 다니는 신만이들이 지푸라기 얽어가지고 이렇게 옆에 가방처럼 옆에다 메고 다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오래돼 보이는 그게 있고, 그 안에 낙엽이나 나뭇가지가 가득하게 담겨있는 게 하나 이렇게 딱 놔져 있더래요. 딱 그 위치가 무슨 위치였냐면, 똘비가 그 여자를 내팽개치면서 그 여자 가방도 같이 올라가 내팽개친 그 자리였거든요. 그걸 보는데 와, 진짜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래요. 똘비가 정말 무서웠대요. 그래가지고 죄송하다고, 진짜 이렇게 뭣도 모르고 놀아서 죄송한데 살려주시라고, 죄송하다고 눈 감고 기도를 하고 막 걸어서 내려가는데, 이게 기분 탓은 절대 아니었대요. 똘비가 이 산을 내려가는 내동 뒷목하고 어깨, 그 다음에 척추 있는 데 있죠, 진짜 축축한 머리카락이 자꾸 쓸리는 느낌이 그렇게 들었대요, 똘비가. 그래가지고 몇 번 뒤를 막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딱 보더니, 똘비야, 똘비 정신 차려, 앞에 봐, 아빠 등 봐, 아빠 어깨에 손 잡아. 아버지가 막 그렇게 막 호통을 치시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도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한 손으로 아버지 이렇게 어깨를 잡고 걸어서 계속 그냥 아빠 등만 보면서 계속 산을 내려왔다라는 거예요. 이 마을에 거의 다 내려올 때까지 진짜 아직도 잊을 수 없는 그 느낌, 긴 이 축축한 머리카락이 자기 등판을 이렇게 훑는 그 느낌이 계속 나는데 너무너무 무서웠대요. 내려와서 그 어르신 집으로 가서 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할 때는 진짜 새벽이 깊은 시간이었대요. 곧 동이 틀 정도의 시간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이 듣더니 잘했고 내가 조만간에 그 마을 사람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쟤 한번 내가 지내주겠다. 아무래도 그 웅덩이에 있는 그 분이 조금 섭섭하셨는가 보다. 젊은 사람도 없고 하다 보니까 고생했다고, 다들 가보라고. 그래서 똘비는 가고, 정말 신기하게 그날 밤부터 그 여자의 꿈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았대요, 똘비가. 그렇게 시간이 보름 정도 흐르고 그 다음에
철현이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철현아, 그러니까 똘비야, 주말에 나 좀 갈 테니까 얼굴 한번 보자. 보자. 그래서 철현이가 똘비라는 동네로 와가지고 소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철현이가 그때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좀 그런 게 보인다. 그리고 그런 감이 내가 되게 좋다. 그런데 정말 친구로서 너한테 면목이 없다. 그날 널 버리고 가서 솔직히 너한테 전화 왔다고 했을 때 나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였다고. 친구로서 너무 미안하다고, 진짜. 그러면서 이 녀석이 본인한테 50만 원을 건네더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50이면 지금 값어치보다 훨씬 컸죠. 이게 무슨 돈이냐 그랬더니, 이런 일을 자기가 벌였을 때 이 당사자에게 제대로 살해를 하지 않으면 이게 두고두고 자기한테도 후환이 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사죄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니까 그 돈을 받았죠. 예. 돈을 받고 이제 잘 가라 그러고 다음날 아버지한테 말씀을 드리고, 아버지 용돈 좀 드리려고 똘비가. 근데 아버지가 에이 호씨 긁더래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는 그 철현이랑 그 새끼하고는 같은 공간 숨도 쉬지 말으라고, 이 썩을 놈의 새끼 막 그러더래요. 그래갖고 아버지 왜요? 그러니까는 야, 이 새끼야, 그 돈을 널 왜 줬을 것 같냐고. 지한테 재수 온 붙을 거 너한테 넘긴 거라고. 또 이 새끼가 참 천하의 개 잡놈의 개 막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그 50만 원을 딱 들고 나가시더니 태워버리시더랍니다. 돈을. 똘비는 좀 아까웠는데 아버지가 한치의 망설임 없이 휘발유까지 부어 태워버리시더래요. 그러면서 다시는 그 잡놈이라고 얽히지 말으라고, 절대 만나지도 말으라고. 그게 어떻게 친구냐고. 그러니까 똘비가 아버지 말이 맞다면 철현이 이 새끼는 마지막까지 똘비한테 뭔가 애군을 넘기려고 했던 거잖아요, 철현이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초자연적인 일을 겪고 나서 보니까 철현이라는 애가 참 무섭더래요. 그래가지고 철현이하고는 손절을 했고, 지금까지도 뭐 근황을 궁금해서 알아본다든지 이런 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역도 멀고. 그러면서 나는 그래서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 내가 이렇게 젊은 시절에 겪었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살살 긁어갖고 쥐어파낸 이야. 귀신 얘기 하나 있어서 갖고 와봤죠. 진짜 돈꽃님의 귀신 이야기도 너무나 사랑스럽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를 정말 잘하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귀신 얘기도 너무나 잘하시니까 너무 기다려요, 저희는. 저도 열심히 잘 하려고 이렇게 네. 혼자 벽 보고 연습도 하고 폭포 밑에 가서 발성 연습도 하고. 네네. 그렇습니다. 폭포 밑에 들어가는, 이번 여름에 휴가가 있잖아요. 휴가 때 폭포 밑에 한번 네. 가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같이. 같이? 예, 저는 밖에서 지켜보고 있고 이러고 팔짱 끼고 같이. 들어가시는 거는 동생권. 돌비 공포라디오가 가을부터는 없어질 수도 있겠네, 이거 이러면. 같이 가요.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동물꼬마님 이야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여러분들 동물꼬마님이 들려주시는 귀신 이야기도 너무나 섬뜩하고 무섭고 재밌잖아요. 그래서 동물꼬마님 귀신 이야기, 사람이 무서운 이야기 너무나 많죠. 아직도 안 들어보신 분들 계시면 꼭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